2월 25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봉침 시술을 받은 환자를 응급진료했지만 사망했다는 이유로 가정의학과 의사가 소송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선의의 응급의료를 제공한 의료인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KMA 폴리시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박경욱 당국의대 교수는 고의의 경우에만 민사나 형사 책임을 지우는 형태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우선 국가가 보상하고 차후에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국가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였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중과실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면책하는 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재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선한 의도로 응급진료에 나선 의료인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앞으로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선뜻 발벗고 나서는 의료인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폐암 국가검진 사업에서 개원가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원가 역시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기준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국가암검진 대상에 폐암을 추가했는데요. 검진기관 지정 기준에 따르면 16채널 이상의 CT를 구비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를 상근 배치해야 합니다. 특히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동익 대한검진의학회 상임고문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전국의 많은 의원급에서 이미 좋은 기계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참여기관을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 자격을 질적 기준이 아닌 종별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30년간 하루 한갑 이상 흡연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동익 상임고문은 소변에서 니코틴 검사를 해서 다량으로 발견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등 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가 주치의제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취지를 설명한 것이지 주치의제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주치의제도와 무관하고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1차 의료를 살리는 정책이라고 수차례 강조해 왔는데요. 박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주치의제도와 무관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의협과 의료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산하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22일 열린 대전광역시 정기총회장은 불안한 의료 현실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송병두 대전시 의사회 대의원의 의장은 충분한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도입과 한의사의 의사 흉내내기, 의료진 폭행 사건 등 참담한 현실에 놓여 있다면서 더 이상 의사의 희생을 바라지 말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두가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일 대전시 의사회장 또한 열악한 근무 환경과 원가도 되지 않는 저수가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최대집 의협회장은 집행부의 최우선 과제인 수가 정상화를 정부가 사실상 거부하면서 대화가 단절된 상황을 회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의료계에 대정부 투쟁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년 동안 투쟁 동력이 충분히 누적됐고 개혁 의지를 깨워 각성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